국민의힘에선 1차 경선 진출자가 8명으로 좁혀지면서 이 중 누가 4강에 진출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경선 초반부터 한덕수 출마설을 두고 후보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 투표로 12일간의 경선 레이스를 시작한 민주당은 갈등보다는 화합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 초반 상황, 박상규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권 경선 소식에 앞서서 이제 헌재 결론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헌재가 정지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9대0 전원일치로 나온 판결이니까 예. 수용을 해야겠죠. 다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 저는 그런 점을 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법조문 자체의 문제는 이해가 돼요. 임명권이 대행에게 있느냐는 여부를 결론을 내릴 수 없다. 근데 이게 사실 무슨 얘기냐면 예. 이제 4월 18일이 되면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이 그 마지막 9인 체제에서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인 체제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선이 임박해 있으니까 논란이 있는 이런 그 지명권을 대행이 행사하지 말고 차기 대통령에게 맡겨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과거에 정기에선 조한창 재판관을 최상목 당시 대행이 임명할 때 그때는 대대행 아니었습니까? 예. 그 대대행이 임명할 때는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특히 그 야권에서. 그런데 이제 대행이 탄핵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지명권만 행사한 건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 난리 법석을 피우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변호인들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9대0으로 나온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예.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고 차기 대통령에게 미루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봅니다. 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또 헌법학계나 법조계 다수 학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재판관 후보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라는 게 다수 학설이에요. 예. 법제처에서도 나온 주석서도 그렇고 이번에 입법조사처도 그런 견해를 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 같고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40여 후보자 재판관 후보자죠. 물론 후보 임명이 됐어요. 위원으로 판결했을 때 이제 따르지 않았었어요. 이제 현재의 한 총리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이 현재 전원일치 이 결정은 가처분 효력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건 어쨌든 한 대행의 어떤 이 지명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게 결정문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지명 절차긴 합니다만 예. 임명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임명 동의 요청서를 이제 국회에 보내고 아마 이제 국회의장은 이제 그것을 접수 안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나고 30일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 같아요. 임명할 가능성이 크면은 결국은 본안 위헌 소송, 위헌 헌법 소원에 대한 이런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전원일체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했다,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양당의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헌재 판단이 한대행 차출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하셨는데 네. 제가 쭉 앞서 설명한 부분이 국민의힘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니까 그 부분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철회하고 사과하라. 이게 정치적 공세예요, 이건.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이 내려져서 이게 정지가 됐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지명 절차가 정지됐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실익 따지는데 그런 점에서 실익이 이제 정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명 절차를 진행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라 그리고 사과하라 이런 부분 자체가 다분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지금 말씀하신 뭐 차출론이라고 그랬는데 예. 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통상 관세 협상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대행을 향해서 정치적인 그 공세를 한 것이 있다. 그런 측면을 보고 사과하라는 것 자체도 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냥 그 헌재의 판단이 내려져서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을 민주당이 좀 정치적으로 엮어서 좀 공격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지금 말씀하신 차출론에 대해서는 그 차출론 자체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요. 국민의힘 경선은 이미 시작을 했고 그 경선 리스트에 한대행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억측을 만들어내 가지고 뭐 공격하고 하는 것도 현재 가장 큰 국가적 당면 과제인 관세 협상 또 통상 협상 이거에 지금 총력을 다해야 되는 한대행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이 국익에도 일절 도움이 안 되는 예. 정치적 공세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경선이 시작됐으므로 출마설은 가라앉았다라는 해석을 내놔주셨고, 자 민주당 입장에 정치적 공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치적 공세인 측면이 있죠. 사과할 리도 없을 것이고 뭐 철회하고 안 하고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제 차기 대통령이 어차피 이제 임명하게 됩니다. 본안 소송 때까지 이제 지명 절차, 그러니까 임명 절차죠. 지명을 해야지 임명이 나중에 되는 거니까 예. 임명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건 어차피. 그래서 본안 소송 내리기 전에 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지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고 예. 단지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헌재는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다. 국회 선출 몫은 당시 임명하지 않았고 예. 오히려 대통령의 몫인데 이거를 지금 임명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헌재가. 예. 물론 본안 소송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행동, 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동이 위헌적이라고 사실 판단한 거예요.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이 내려지겠습니다만 위헌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걸로 보여요. 지금 이 부분이 말이죠.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 권한 행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이 이건 법리적으로 이건 헌재의 이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정치적인 이제 발언이긴 합니다만 헌재 재판을 존중한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건 예. 다수설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구 여권 후보 차출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권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좀 보호하는 그런 입장이고 구 여권은 현재 제1당인 민주당은 반대 입장입니다. 이거야 정치적인 발언들이 하는데 적어도 헌재의 재판 결과를 이걸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 정당 권한 행사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이 한대행 차출론이 가라앉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 시각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당장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뭐 가라앉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 그때부터 이제 이 차출론이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이고 예. 또 결정되면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최근에 마지막까지 소명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 이제 대미 통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현재 출마하고 있는 이러한 후보들의 경쟁력이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에 거기에 대적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제 출마론, 차출론이 나오는 건데 5월 3일 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결정이 되고 공직선거 그 법에 의해서 5월 4일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만약 출마를 안 할 것 같으면 저 출마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전 그것과 관계없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정당이 자꾸만 그렇게 되면 희화돼요. 정당의 경선을 치른 후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차출이 몇 번째입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그랬죠. 전 대통령. 또 한덕수 전 대표도
차출돼서 와서 총선에서 어쨌든 패배했어요. 계속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다시 한덕수 대행을 또 이제 차출한다. 이거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효력면에서도 저는 일단 국민의힘 후보들을 자강을 해서 뭔가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내 태도를 선회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이제 점검법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건 저는 효력면에서도 그렇고 명분에서도 그렇고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대행이 공식적으로 출마를 안 하겠다는 발언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어제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을 방문했고 오늘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거든요. 이 행보에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들이 의미를 씌우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통상 협상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어디입니까? 현대 기아차 아니겠어요? 기아차의 광주 공장을 가서 그 자동차 관세 문제를 본 거예요. 여기에 색안경을 왜 낍니까? 그 광주에 공장이 있어서 뭐 호남을 갔다. 그러면 HD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또 어디 있느냐? 그건 또 영남에 있어요. 예. 그거 옮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경제적인 행보를 한 것인데 영호남을 오가면서 뭐 대망론에 힘을 실었다. 차출론에 뭐 어쩌다. 대망이니 차출이니 하는 것 자체도 언론의 프레임이에요.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예.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보까지도 정치적으로 자꾸 엮어서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건 좀 있는 그대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상 관세 협상은요 이미 일본이 시작을 했고 우리가 다음 주라고 지금 미국 재무장관으로부터 연락도 받았고 예. 아예 그 안덕근 산자부 장관 차원이 아니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보고 워싱턴 DC로 와달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필요할 경우에 이미 한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까지 했던 한덕수 대행이 직접 또 필요하다면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해보겠다라든가 일각에서는 한대행도 미국으로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선은 대선이고 예. 당장 닥친 이 통상 관세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차기 대통령도 아주 힘들어요. 자 이런 것을 분리해서 좀 보면서 자꾸 국민의힘 경선에도 안 나온 후보를 대상으로 차출을 하는 이게 군대입니까? 뭐 대망이니 그런 용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 교수님은 어제 오늘 한대행 행보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우리 저기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이 100번 맞는 말씀이에요. 대행이 이 행보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닌 것이고 단지 이제 자꾸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제 대선 출마론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죠. 관심이 가죠. 광폭 행보한다. 영호남을 이제 하면서 하는 건데 그거 별개로 봐야 되죠. 단지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입장을 좀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 예측하는 게 의미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직자로서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예. 근데 대개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고위 공직자들의 이 행태가 되게 안전한 길을 가요. 이른바 꽃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대선 승리 가능성이 있다면 나오겠죠. 여러 가지 비판도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만약에 대선 승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예. 그럼 저는 결국은 출마하지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느낌도 들어요. 과거에 뭐 굳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말이죠. 국민의힘의 그 내부도 지금 이 경선 후보들의 이 진영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떤 단일 대우가 형성이 안 돼 있다고요. 민주당 내의 경선 후보들과의 그런 차별하고 좀 다르거든요. 가뜩이나 힘든 경선을 치르고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입니다. 그 탄핵에 사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권한대행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책임론에서 말이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건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가 아마 승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만두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제가 한 말씀을 올리자면 예. 한대행의 출마는요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키워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왜 키우느냐?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난다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 난다병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예. 그랬더니 다음 대통령은 나인가? 이거의 준말이래요.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1당의 원내대표가 참 그런 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한대행을 공격하고 그 또 박성준 뭐 원내 의원이라든가 노종면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주 맹공격을 퍼붓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측면이 그냥 아까 우리 최 교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소명은 이 나라의 그 관세 통상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은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을 한대행에게 자꾸 정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한대행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경쟁력이 있고 호남 출신인데다가 중도 확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공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일각에서는 뭐 좀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간 측면이 있다지만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탄핵하면요 진짜 빅피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공격을 좀 자제했으면 한다. 제가 충고할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대행의 영원한 행보를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행보라는 두 분께서 공통된 해석을 내놔주셨고요. 자,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양당의 경선이겠죠. 조금 속도감 있게 가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1차 경선을 통과한 8명의 후보자가 이제 2차 경선 4자리를 놓고서 경쟁을 펼치게 됐는데요. 자, 경선 4강에 어떤 인물들이 오를 거라고 보세요? 뭐 보도 보시면 다 아니까 제가 뭐 순서 같은 거 없이 예.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가 3강이라고들 하고 예.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뭐 다 후보네요. 뭐 4강 한 자리를 놓고 결론은 2중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맞는지는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2일 날 또 1차 경선 하는데 그것도 그 여론조사 100%인데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를 여야가 모두 채택하고 있거든요. 여야는 없네요. 이제 1, 2당이 모두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중에 이 3강 2중 중에 나오겠죠. 중요한 건 월드컵은 4강만 들어도 영광인데 이거는 그 국민의힘의 경선은 결승에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3, 4등은 의미가 없다. 열심히 뛰겠죠. 예. 잘 하길 바랍니다. 예, 그야말로 좀 예측이긴 한데요. 4강 경쟁 구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이제 4명 중에 마지막 주자가 예. 후보가 이제 나경원 의원이냐 안철수 의원이냐라고 다들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잖아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마설 이른바 차출설이 나오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물러났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비판하면서 이제 경선 후보를 사퇴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을 사퇴한 거죠. 경선을 거부한 거니까 무소속 출마의 길은 남아 있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은 대선 출마 자체를 이제 안 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고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그렇게 된다면 의외로 나경원 의원이 지금 나경원이 상당히 지금 탄핵 국면에서도 상당히 그 탄핵에 아주 앞장서서 반대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출마 선언하면서도 제2의 6.25 전쟁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으로 다분히 그 국민의힘 당원들 의식한 것 같아요. 강성 당원들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경선 룰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외로 나경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제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기 들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이런 구도가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를 자꾸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 오세훈 시장 그만뒀죠. 예. 유승민 전 의원 이제 경선에 참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만약 들어간다면 물론 안철수 의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4강에 그럼 결국 김문수, 홍준표 시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 나머지 한동훈 전 대표 빼고는 다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거든요. 예. 그 헌재에 의해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그게 사실상 국민의 뜻인데 국민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선택을 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기는 대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경선 얘기도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좀 비교적 조용히 출발을 했거든요. 새 후보가 첫날 일정 공동으로 소화했고 책임과 화합이라는 키워드로 메시지까지 마쳤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 이제 민주당 경선 흐름은 좀 어떠십니까? 민주당 경선은 굳이 돌려 말할 거 없이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뭐 굳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과연 어떠한 이제 이 지금 경선을 치러 나가느냐가 관전 포인트일 거예요. 근데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차이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당히 좀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는 입장이에요. 경선 룰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근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의외로 경선 룰에 대한 비판도 적은 편이고, 예. 예.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이 대립각도 잘 안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명연대 이런 걸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는 김동연 지사와는 그게 상당히 차별화가 보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과연 그 민주당 경선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 지금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경선 자체가. 그렇게 된다면 중도 확장성보다는 당내 친명과 가까운 후보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김경수 지사가 좀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김동연 지사가 유리할 텐데 이 지금 경선 구도 자체, 경선 룰 자체가 비명계보다는 친명에 유리하게 돼 있어요. 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으니까. 그럼 국민의힘과 마찬가지예요. 양당이 다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차기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나 이후에 또 5년 후가 될지 4년 될지 모르죠. 개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권력 구조가 말이죠. 그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치열했던 21년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네요. 많이 다르죠. 뭐 화합 갈등보다는 화합이라 그랬는데 제가 좀 쓴소리를 하자면 예. 잘 포장해도 들러리 경선까지는 아니지만 대관식 경선이에요. 뭐 그냥 둘 다 김동연 지사는 현직 지사고 김경수 후보는 전직 지사인데 2026년 지방선거를 두 후보가 다 재선이 됐든 뭐 바라볼 것이고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은 뭐 이제 관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차차기까지 내다보는 행보를 할 텐데 과연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일지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